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이 시간을 또 채워주실 또 우리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앞서서 뉴욕 증시 또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했는데요.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또 뭐 브렌트유, WTI 뭐 다 상승을 했고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죠? 맞습니다. 3대 지수가 1%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반등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저희 맵과 바 차트를 통해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맵을 살펴보시면 역시 또 초록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대형주의 초록색은 약간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섹터별로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11개 섹터 중에서 거의 모든 sek터들이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너지와 금융 섹터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제 유가가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그 흐름과 함께 에너지 섹터도 활력을 띄었습니다. 여기에 또 금융 섹터도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함께 활력을 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는 총 9개의 섹터가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기술주와 산업 관련 섹터도 역시 1% 넘는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유틸리티만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섹터별로 흐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간밤에 국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국제 유가도 73달러를 넘어서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에너지주와 또 관련해서 또 금융주들, 금리와 관련한 금융주들을 함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에너지 섹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선명한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뭐 대장주들도 3% 내외의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국제유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 랠리를 가져가고 있는데 엑슨모빌 살펴보시면은 정규장에서 3% 넘는 오름세 속에 정규장 거래를 57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쉐브론도 살펴보시면 2% 넘는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정규장 거래를 100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오히려 좀 장 초반에는 강하게 시작을 했다가 변동성을 많이 가진 후에 그래도 2%대로 상승폭이 조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대장주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2% 내외의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추세를 계속 가져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만큼 또 73달러 선이 넘어서고 나서 75달러 선을 또 터치하고 다시 내려와서 크게 또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또 에너지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들어가신 분들, 뭐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주 이어서 금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함께 굉장히 선명한 연두빛 그린라이트를 켜내고 있는 네. 금융주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1.4% 선을 넘어서면서 정말 크게 올랐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주요 은행주도 모두 다 함께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먼저 JP모건 살펴보시면 3% 넘는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정규장 거래를 161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여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3% 넘는 거의 4% 가까운 오름세를 가져갔는데요. 역시 정규장 거래를 41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시티그룹도 3% 넘는 오름세를 가져갔고요. 웰스파고만 아직 홀로 조금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 정도로 상승폭을 조금은 줄여냈습니다. 네, 오늘 또 금융주와 관련한 소식들 장유진 캐스터도 굉장히 또 야심차게 준비한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금융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섹터는 유틸리티 쪽이죠? 네, 유틸리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11개 섹터가 뭐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홀로 소폭의 약세를 기록한 섹터가 바로 유틸리티와 부동산이었는데요. 유틸리티는 지금 이렇게 선명한 붉은 빛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엔터지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엔터지는 그 미국의 전력 공급 회사인데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을 굉장히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손실을 많이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7거래일째 주가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약한 모습으로 시작했다가 장 후반에는 조금 회복을 하는 듯 하더니 결국은 꺾이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엔터지는 정규장 거래를 102달러 선에서 마쳤는데요. 차트를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인 차트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5일선과 60일선이 만나면서 지금 데드크로스 직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함께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엔터지를 저희가 마켓비트에서 확인을 했을 때 월가 평균 투자 의견은 매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20달러 선이었는데 그 아이다 이후에 미즈호와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소폭 하향하면서 현재 평균 목표가는 118달러 선이라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정확하게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유틸리티 관련주 엔터지라는 회사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분석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틸리티주만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다는 흐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또 살펴볼 섹터 헬스케어주입니다. 어제 화이자와 모더나는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는데 오늘은 어떤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헬스케어 살펴보시면 종목별로 조금은 엇갈리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초록불을 함께 켜내고 있습니다. 미국 FDA에 이어서 CDC 자문단도 고령층과 취약계층에게는 부스터샷을 실시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고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부스터샷의 필요성이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부스터샷을 실시하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백신 기업들이 초록불을 켜냈는데요. 우선 화이자는 소폭의 오름세만을 가져갔습니다. 0.55% 오름세 속에 정규장 거래를 44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아래에 있는 모더나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모더나는 좀 더 탄력을 크게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정규장 거래를 3%대 강세 속에서 454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모더나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헬스케어주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점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또 살펴볼 종목들 또 업종들 어떤 분야가 있냐면요. 바로 경기 민감 섹터인데요. 뭐 산업이라든지 뭐 여행, 리조트에 관련한 투신들이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어떤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유독 조금 선명한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가 크게 좀 떨어졌다가 이틀 연속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가져가면서 경기 민감주도 다시 활력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선 제너럴 일렉트릭 확인해 보시면 정규장 거래에서 4%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규장 거래를 102달러 선에 마쳤고요. 이어서 위쪽에 확인을 해보시면 여행이나 리조트 관련 종목들도 활력을 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쪽에 우측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네. 맵에서 지금 이쪽 영역이 여행과 리조트 관련 종목들인데요. 이쪽에서 지금 익스피디아도 4%대 5% 가까운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6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뭐 익스피디아는 저희가 지난주 장연구소에서도 매수 그렇죠. 추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추이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익스피디아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장연구소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도 굉장히 잘 선별해서 전해드리는 만큼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또 어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저희 장연구소 많이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섹터 어디일까요? 네, 이어서 그러면 금융주에 이어서 연결되는 CNBC 픽 금리 상승 수혜주를 지금 좀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아까 앞서 짚어봤던 주요 은행주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CNBC 프로에서 확인을 했을 때 그 금리가 상승하면 앞으로 수혜를 받게 될 종목들을 좀 픽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주요 은행주를 포함해서 또한 찰스 슈왑이 포함이 됐는데요. 찰스 슈왑 간밤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5%대의 강세 속에서 정규장 거래를 74달러 선에 마쳤고요. 이어서 SIVB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SVB 파이낸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규장 거래 5%대 강세 속에서 642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 종목도 CNBC 픽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금융 섹터에 이어서 다른 섹터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선 산업 섹터에서는 디어라는 종목이 꼽혔는데요. 네. 사실 디어는 저희가 8월 달에도 매수 추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사유로 금리 인상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그렇죠. 네.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된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농업 중장비 관련 종목인 디어는 정규장 거래를 3%대 강세 속에 351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저스라는 종목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저스도 매수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시저스를 확인해 보시면 소폭의 강세를 가져가면서 정규장 거래 111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종목을 좀 픽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지금 금리 인상 수혜주로 이제 꼽히고 있는 종목들이죠. 찰스 수업하고 또 SVB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적극 매수 의견이 이제 인베스팅닷컴에서 떴습니다. 순호가 떴지만 지금 디어와 시저스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노려보시고 추후에 좀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살펴볼 섹터들 어느 쪽이 있을까요? 네, 맵에서 전반적으로 선명한 초록빛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조금은 짙은 초록색을 가진 대형 기술주들의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빵주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저조한 소폭의 강세만을 가져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애플을 살펴볼 텐데요. 애플은 0.67% 오름세 속에 정규장 거래 146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9월 24일 오늘부터 아이폰 13의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이군요. 네, 그때 이를 앞두고 예약 판매량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아이폰 12와 비교했을 때 예약 판매량이 20% 이상 앞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매 호조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웨드부시는 애플에 대해서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185달러 선으로 제시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 또 뭐 글로벌 인사이트 때도 그렇고 글로벌 브리핑 때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는 점 말씀을 전해드린 만큼 또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확인해볼 뭐 빵주들 다 많이 있죠. 네, 페이스북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이 사실 전일장에서는 빵주 중에서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홀로 조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었는데 그래도 간밤에는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규장 거래를 345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페이스북은 CTO가 퇴임하고 내년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CTO로 재임을 했던 마이크 슈레퍼라는 인물은 사실 뭐 페이스북 안에서 이성의 목소리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좀 직원들과 소통을 많이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인물에서 앤드루 보즈워즈라는 인물이 후임자로 또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앤드루 보즈워즈는 뭐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했던 적도 있었고 AR이나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 지금까지 집중을 해왔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번에 인물 교체와 함께 지금까지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로의 전환을 잘 이렇게 유려하게 해낼 수 있을지도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페이스북과 관련한 소식까지 함께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폭의 오름세만을 가져갔는데 그래도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지금 장 초반에는 좀 약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다가 장 후반에는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규장 거래를 300달러 선 딱 턱 미친 299.5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아마존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들이 많았던 아마존은 어떤지 주가 확인해 보죠. 네, 빵주 나머지 종목들이 다 소폭의 오름세만을 가져간 반면 그래도 아마존은 1% 넘는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정규장 거래를 3,416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아마존에 대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매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아마존을 포함한 기업들에서 대규모 고용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페덱스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랬죠. 네. 인력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마존과 월마트 그리고 UPS와 페덱스 이 네 기업을 합치면 총 33만 5천 명 이상의 고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안 그래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고용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점에 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나 또 미국에서는 노동절 이후에 특별 실업수당이 좀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구직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일부 기업들은 그런 구직 증가세가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아마존 뭐 간밤에는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갔지만 아마존을 비롯해서 나머지 기업들도 이 고용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아마존에 관련한 소식까지 자세히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마존까지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또 한국 국내 증시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반도체 관련한 주가들 또 확인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가 확인해 보죠.
네, 반도체 섹터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그래도 초록불을 밝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나머지 종목들에 비해서 엔비디아가 좀 활력을 띠는 모습인데요. 어제도 그 전일장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활력을 좀 띄었습니다. 그렇죠. 필라델피아 네. 반도체 지수가 지금 이틀 연속해서 굉장히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1시에 백악관에서 공급망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봄에 이어서 3차 공급망 회의가 열리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여기에 뭐 자동차랄지 다른 산업에도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이 공급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지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겠는데요. 우선 반도체 살펴보시면 엔비디아의 주가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2%대의 강세 속에서 정기장 거래를 224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지금 차트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장 중반에 크게 좀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대체로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AMD가 1.7%대의 오름세 속에서 정기장 거래를 106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뭐 ADI도 거의 2% 가까운 오름세를 가져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AMD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갔다가 이번에 조금 좋은 흐름을 다시 가져가고 있는 흐름까지 좀 확인을 해보셨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관련주인 만큼 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또 마지막으로 테크 관련주 중에서 세일즈포스닷컴에 대한 소식이 있죠. 네, 굉장히 주가가 좀 네. 탄력을 띄었습니다. 무려 7%대나 오름세를 가져갔는데요. 그래서 기술 전반적인 섹터의 상승세를 좀 주도하는 그런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세일즈포스닷컴은 정기장 거래를 277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내년 연간 수익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도 함께 상향세를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네. 엑센추어도 굉장히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2.49% 오름세 속에 정기장 거래 343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엑센추어는 영업이익이 26.8%나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